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올렸던 월급만 투자해서 1조를 만들었다는 교수님의 투자 성공담과는 반대인 투자 실패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2주 전쯤에 댕댕이쌤님이 댓글로 요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우선 댕댕이쌤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자면, 이때 릭게린이 사용했던 레버리지는 대출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실패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인물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속 이 사람들 중에 릭게린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많이들 아시죠? 맞습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듀오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이 둘의 시작은 듀오가 아닌 트리오였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인물까지 포함해서 트리오라고 불렸습니다. 릭게린, 워렌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 이 셋은 전부 투자 천재들이었습니다. 찰리 먼거 그리고 워렌 버핏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던 릭게린이 왜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The Super Investors of Graham and Dodsville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Pacific Partners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펀드가 있습니다. 19년의 운영기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S&P 500의 경우 19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7.8%일 때 이 펀드는 리미티드 파트너에게 무려 23.6%, 전체 파트너에게 연평균 32.9%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19년간 복리로 전체 파트너에게 22,200%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수익률을 가져다 줬어요. 이 펀드의 운영자는 바로 릭게린이었습니다. 릭게린은 찰리 먼거를 만나서 투자 업계에 몸을 담기 시작했고 1965년부터 1983년까지 누적 수익률 222배를 기록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릭게린을 평가할 때 그는 가치 투자 접근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해하며 바로 적용하는 사람이라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셋은 지금까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몸담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인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펀드를 운영하면서 함께 일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함께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왜 릭게린은 없을까요? 아까 보았던 차트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1973년과 1974년의 성과를 보시죠. 이때는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1973년에 S&P 500이 마이너스 14.8%, 퍼시픽 파트너스는 마이너스 42.1%였으며 1974년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26.4%, 퍼시픽 파트너스는 마이너스 34.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년간 S&P 500이 37% 하락하는 동안 퍼시픽 파트너스는 62%가 하락했습니다. 펀드 운영자였던 릭게린은 이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바로 성급함이었습니다. 릭게린은 당시 엄청난 레버리지, 즉 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입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진행했는데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마진콜, 즉 강제 대출 상환을 요구당했고 그 결과 릭게린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급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릭게린은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을 워렌 버핏에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에 의하면 그때 그가 매도했던 가격은 $40 이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얼마인가요? $45만 입니다. 무려 $45만 예요. 11,000%가 오른 게 아니라 11,000배가 올랐습니다. 무려 11,000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릭게린은 워렌 버핏, 찰리 먼거와 함께 여전히 트리오라는 칭호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릭게린은 마음이 급했고 결국 레버리지, 투자를 사용하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투자를 열심히 했지만 시장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때가 6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또 여전히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부를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지금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와 같은 수준이 될 수는 없던 겁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45만 달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급함으로 결정한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과 찰리 먼거는 자신들이 더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릭 게리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성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둘은 복리 효과가 세월을 두고 무르익기만을 기다리고 결국에 조만장자, 천만, 억만이 아니라 조만장자 부자가 된 것이며, 현재 워렌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얼마에 낙찰되죠? 250억입니다. 저는 뭐 2만원만 줘도 점심 같이 먹어줄 수 있는데요. 둘째는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빚은 또 강조하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가 아닌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레버리지도 어떻게 말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엄연히 빚을 내서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투자 천재 트리오 중 하나로 불리던 릭 게리는 종목의 선택이 아닌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고 결국 나머지 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언제 폭락할지 모르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하는 투자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향해야 합니다. 2021년까지 주식시장이 강세장이었고, 그 강세장에 몸담고 싶어서 조급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그게 접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충분한 공부 없이 미국 주식에 뛰어들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때 당시엔 충분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부족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세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 내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만약에 수익을 얻었다면 오히려 더 자만했고, 그래서 투자금을 더 넣었을 것이고 지금의 하락장을 맞으면서 더 큰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좋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조급함은요, 어떤 것이든 망쳐놓습니다. 사람 관계도, 일도, 주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처럼 나는 스스로 반드시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막 태어난 거북이들은 바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고 바다까지 달려가려 애쓰지만 작은 체구이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는 험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천적들이 나타나 새끼 거북이들을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앞서 나가는 새끼 거북이들이 천적에게 먼저 잡아먹히고 그 뒤에 남는 거북이들이 생존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천적들이 이미 배가 부르니까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버티고서 바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30년 이상의 주식 인생은 이 거북이들처럼 역경과 고난이 즐비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싸우기보다는 손해를 버티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던 거북이들처럼 빨리만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멀리 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 끝에 바다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